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상당수 선거구에서 투표 용지를 교부한 숫자인 선거인 수보다 개표할 때 나온 투표지 숫자인 투표수가 더 많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선관위들은 원인규명 불가라는 답변을 내놓았던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부방대 총괄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잇따라 제기된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권순월TV는 문 정권 시절인 2020년 4.15 총선의 경우 재검표와 선거 무효소송 재판 등을 통해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들을 볼 때 문 정권 차원의 부정선거 의혹이 대단히 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의 이 4.15 총선의 경우 조직적인 선거 부정 유무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문제점들만 보더라도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준으로는 그 자체로 선거 무효에 해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재인 정권 말기에 치러진 3구 대선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직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0.7%포인트 차로 이재명을 꺾고 당선된 2020년 3구 대선도 부방대나 국토본 등을 비롯한 예국 시민들의 처절한 부정선거 방지 노력이 아니었다면 정권 교체가 자칫 무산됐을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권 출범 후인 올해 4.10 총선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시절의 선거들과 한 묶음으로 묶어 예단하는 것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이번에 황 대표가 제기한 저런 문제들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교안 부방대 대표는 선관위의 황당한 해명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사전투표에서는 투표 용지를 교부한 숫자를 선거인 수라고 하고 개표할 때 나온 투표지 숫자를 투표수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두 숫자, 즉 선거인 수와 투표수는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히 맞아 떨어져야 하겠죠. 황 대표는 그런데 지난 4.10 총선에서는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온 선거구가 많았다. 투표수가 선거인 숫자보다 많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황당하다.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어떻게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라도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매번 선거 때마다 군색한 변명을 하던 중앙선관위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 경기 부천시 오정구, 경기 파주시, 서울 강남구, 세종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산 해운대구, 인천 미추홀구 등 여러 지역 선관위에서는 원인 규명 불가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선거구들이 아마 이번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그 문제의 투표수가 선거인 숫자보다 더 많이 나온 그런 지역들인 모양입니다.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아마 선관위 측에서도 어떻게라도 말을 꾸며보고 싶었을 테지만 도저히 말을 꾸밀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원인규명 불가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차마 조작이라고 자기들 입으로 답할 수는 없었을 테니 말이다. 상황이 이러니 수사기관은 유령투표제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반드시 선거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초등학교 산수 기준으로 보아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유령투표지의 실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황 대표는 또 선관위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라는 별도의 글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선관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관위 해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지난 4월 30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최근 10년간 선관위 경력직 채용 291건이 모두 부정채용으로 밝혀졌다. 규정위반 사례만 해도 중앙선관위 400건, 지역선관위 800건 등 총 1200건 이상이 위반으로 드러났다. 채용비리 조직에 선거를 맡겼던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지적 참 아픈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조직이 국가의 중요한 주권 행사와 직결되는 선거 관리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맡아오고 있고 별일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따위 썩어 빠진 조직이 우리 국민의 주권과 관계되는 선거 관리를 앞으로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황 대표의 질책을 이어갑니다. 면접 점수 조작, 자격 기준 변경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의 특혜 채용 감사에 저항하며 증거를 싹 지운 서류를 내놓기도 했다.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세자라고 불리기도 했다. 부정 채용된 자들이 선관위의 요직을 꿰차고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 이전의 채용도 마찬가지로 부정 채용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 3,000명이 넘은 선관위 구성원 중 상당수가 범죄자들에 의해 점령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요직형이다. 감사원은 전현직 27명에 대해 수사 요청을 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부정선거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해야 한다. 이제는 부정선거의 원흉들을 모두 처단해야 한다. 이렇게 썩은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8월 29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채용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공개 경쟁을 가장하여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교육감이 부당하다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특채를 진행시켰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지시가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6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된 선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 첫째, 사전투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사전투표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인 우리가 사전투표는 하지 말고 반드시 당일 투표를 해야 한다. 둘째, 투표함을 선관위로 운반하면 안 된다. 반드시 투표소에 그대로 보관한 채로 개표할 때까지 시민들이 함께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투표소에는 반드시 종이로 만든 선거인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사전투표든 당일투표 등 똑같이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우파 교육감 후보는 반드시 한 명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번에도 또 표가 갈라지게 한다면 그 후보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자라는 미래의 꿈나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황 대표가 밝힌 내용 중에 사전투표 문제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유우파 교육감 후보 단일화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이미 많은 자유우파 성향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번에는 또다시 과거와 같은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항상 분열로 조희연에게 서울시 교육감을 헌납한 그 사람들은 이번에는 제발 더 이상은 나오지 말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로 좀 양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했던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서울시 교육이 10몇 년 이상 완전히 속말로 개판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 한다고 또 나오겠다고 하면 그걸 보는 우리 자유우파 애국시민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선거에 속말로 환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꼭 자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제대로 단일화를 하든지, 항상 단일화 안 돼서 나중에 각자 출마해서 표를 갈라먹고 좌파가 교육감을 독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번에 또 반복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 데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유아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좌파 연예인들이 많죠. 그 중에도 꽤 알려진 좌파 연예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추징금 150여만원, 또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는데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유아인은 머뭇거리다가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알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 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 구형량보다는 상당히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의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서 181차례에 걸쳐서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3차례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아인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유아인 측은 이후 재판에서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면서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황교안 부방대 총괄 대표가 공개한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수가 선거인 숫자보다 많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해당 지역 선관위들에서 원인규명 불가라고 답변했다는 소식, 그리고 배우 유아인이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